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 135회 1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기술사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언제든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1교시 용어 정리는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곤돌라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해서 상하강시키는 그런 설비예요. 고층 건물, 외장, 도장 등 가설식, 본설식이 있습니다. 가설식과 본설식이 있고, 제2유형은 추감충의 풍도낙비기 전화 발폭밀 있는데, 적재하중이라든가 와이어로프 단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보호구, 안전고리 미착용으로 해서 사고도 나고 상부로부터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이슈화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제작 연도라든가 제작 기준, 어떤 안전 기준의 결함으로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우리가 리프트라든가 그다음에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곤돌라, 그다음에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과건부클 흑자의 과부하 방지 장치, 권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이런 검사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사용할 때는 구획 정리를 해야 돼요. 풍하중 등 고려하고 우리 악천후 있지 않습니까? 10분간 10m/s 그런 풍하중 다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이걸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건과 과부하, 모터 와인더, 보조 와이어, 주와이어 로프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용할 때는 항상 그네의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해야 되고, 와이어로프 손상이라든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 달기 시에 해지 장치 사용하고 악천후 작업 중입니다. 보호구 꼭 착용하시고요. 문제 2번.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시 시기 종류가 있는데요. 최초 평가, 상시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 그다음에 정수, 월주, 일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최초 평가가 있어요. 1개월 내 착수 평가의 실효성 확보되는 실시 적절하게 시행하고, 상시 평가는 월요일, 주간 1일로 합니다. 정기 평가는 매년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시, 수시 평가는 설비, 물질, 신규 도입 혹은 산업재해 발생 시 합니다. 방법에는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요. 위험성 결정하고요. 위험성 감소 대책수 세웁니다. 공량 기록은 꼭 보존하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요약하면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등의 방법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 형태예요. 금경, 제한, 빨로판옥, 동삼, 동사예요. 금지, 경고, 지시, 안, 금경, 제한. 빨간색이에요. 원형이고, 노란색이에요. 삼각형이고, 파란색이고, 원형이에요. 녹색이고, 사각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요. 설치는 출입구라든가 티뱀장, 눈으로 확인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 곤란할 땐 도장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합니다. 문제 4번. 절도 사변의 붕괴 원인과 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사면에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붕괴 형태는 사면 천중하,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천중하. 그래서 천단부 붕괴, 그 다음에 중심부 붕괴, 그 다음에 하부 붕괴예요. 자, 그래서 굴착면의 기울기는 토풍, 영경이에요. 토풍, 토사, 그 다음에 풍암, 연암, 경암. 그래서 일대
0.5에서 1.5까지 우리가 토사는 기울기를 줍니다. 나머지는 1.0, 1.0, 0.5로 주고요. 그래서 토사 붕괴 원인은 외적과 내적 원인인데요. 우리가 끌어내리려는 전단 응력이 흙 자체, 사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단 강도보다 커버리면 이게 붕괴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요인은 뭐 충격이라든가 토사 중량,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런 지표수, 지하수가 중량이 작용하는 거예요. 스며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라든가 기울기, 그 다음에 하중 증가. 하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많은 뭐 자재라든가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하중이 증가하겠습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률적인 표준구배. 이제 우리가 토공을 절토, 성토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암이 갑자기 뭐 풍암으로 잡혔는데 갑자기 뭐 토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구배에 대한 어떤 그 변형을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강 않고 가다 보면 붕괴가 됩니다. 그다음 내적 원인이야. 이것은 흙의 강도예요. 토속의 강도. 그다음에 얼었다 녹았다. 제가 동구부이륙 하잖아요. 동구부이륙. 동결융해는 0.09% 팽창이에요. 그 다음에 부식은 2.6배 팽창이에요. 그래서 철근의 부식은 2.6배가 팽창이에요. 그래서 항상 헷갈려요. 동상하고 그 다음에 철근 부식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동구 부이륙 해준 게 있어요. 여기 동결융해. 그 다음에 압성토, 소일 레일링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소단 뭐 문제 5번 지하수의 저하 공법입니다. 여러분 개요를 쓸 때요. 제가 항상 말씀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항상 여러분 개요 쓰실 땐 정의, 그 다음에 문제점 원인 대책, 정문 3, 특징 4번, 종류, 이런 순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정문, 특종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개요하고 매진말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진말 같은 경우는 4M 있잖아요. 우리 원인 이것을 대책으로 하면 3E예요. 이런 것이 풀어지면 이것을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인원, 장비, 자재 등 향후 개선 혹은 연구 개발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돼요. 매진말에는. 그래서 주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의 저하 공법. 배수 차수가 있어요. 배수 차수가. 그래서 배수 차수가 있어요. 중력 배수, 강제 배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차수는 흙막이, 뭐 주입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결공법엔 생석회, 동결, 뭐 소결 이런 게 있어요. 배수공법에는 중력 배수가 있어요. 집수정, 디벨. 강제 배수에는 웰포인트, 그 다음에 전기 침투, 진공, 디벨. 이 공법이 분류가 안 돼 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진 키워드로 한 다음에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차수공법에는 흙막이, 그 다음에 주입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결공법에는 생석회 말뚝, 동결공법. 동결은 뭐 일시적으로 동결해가지고 하는데 연약제방 같은데 우수해요. 소결은 케이싱 같은 거, 통 같은 거, 연직관 이런데 연료를 연소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탈수를 시키는 거예요. 연약 집안에 우수합니다. 6번 작업지휘자 지정작업의 종류와 업무. 작업지휘자란 전체 작업을 총괄하는 거예요. 신호수 유도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팀장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데 여하튼 사업주가 지정을 하고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종류에는 항타기, 항발기, 조립해체, 타워크레인, 조립해체, 차량계, 하약계
건설기계, 화학설비, 부속설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정을 하여야 됩니다. 이런 업무는 작업 계획에 따라 지휘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안전한 어떤 운행 경로라든가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고소 작업 때 우리가 스카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량 탑재형이 있어요. 시저형이 있어요. 자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시 준비사항 뭐 임의 개조라든가 뭐 안전장치가 해제됐나 이런 걸 확인하고 유도자 신호수, 아웃리거 할 때는 그 견고한 집안, 지내력이 확보가 돼야 돼요. 치마 방지 조치가 돼야 되는데 전용 치마 방지 아웃리거 치마 방지 저기 있습니다. 판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밑에 경사지지 않게 설치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운전자 뭐 조작 장치라든가 과건부 크록자의 그 다음에 수평 그 다음에 와이어루프 이소공고심 17일 그 다음에 안전대 부착 안전난간대 해체 금지하고 작업을 할 때 이 안전난간대를 많이 해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도심지에서 소규모 공사 같은 거 안전모도 안 써요. 안전고리도 안 하고. 그럼 여지없이 사고를 냅니다. 작업 전 확인 사항은 어떤 면허라든가 그다음 분길이 각도, 아웃리거라든가 센서 작동 상태, 그다음에 권부 크록자의, 그다음 볼트, 고정 볼트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됐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시저형 고수 작업대는 우리 비상 방지 장치가 있어요. 여기 비상 장치 여기에 꼭 화살표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상승 방지봉 펴놓고 하고 안전고리 안전대 체결하고 중간 문은 열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타이루라든가 고정시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8번 달비계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클립 체결 기준이에요. 와이어로프 수소시민로예요. 소선수, 심재질, 인장강도, 로프 직경 등을 표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소공고심 17일이에요. 이음매, 그 다음 소선수 10%, 공층지름 7% 초과, 꼬인 거, 킹크예요. 뭐 부식된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어로프에 클립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9에서 16mm 이하는 4개예요. 6D 간격으로. 그 다음에 16mm 이상부터는 5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선이 있고 이 밑에 걸 보조선이라고 치면요. 윗면에 볼트부가 올라가야 돼요. 6D 간격에 볼트가 널쩍한 부분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9번 화재 위험 작업의 종류와 작업 시 준수사항. 화재 분류에 A, B, C, D 고액정가, 냉질질냉 RT분이 있어요. 건설 현장의 화재는 스티로폴부터 유기용제, 신라, 석유, 방수자재,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의 화재는 용접, 용단, 그라인딩, 담뱃불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밀폐 공간 내 소화 설비라든가 확인하고요. 용접, 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화재 감시자가 배치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소화기라든가 충전이라든가 소형 소화기, 중형 소화기 놀 때를 구분해가지고 꼭 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를 꼭 아래와 같이 지정해야 되고요.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은 연면적 15,000제곱 이상, 건설 또는 개조공사, 그 다음에 건축물 지하장소, 연면적 5,000제곱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 단열공사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 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감시 시작할 때는 꼭 확성기, 대형 조명기계, 방연 마스크, 대표용 방연 장비를 꼭 지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 10번 프랭크 이 버드의 사고 발생 신도미노론이에요. 하인리와 버드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사계불사제 하인리입니다. 버드는 제기직사대,
직사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안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이니는 1대29 300, 그 다음에 버드는 1대10에 30에 600.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비교가 돼야 돼요. 유사계불사제, 제기직사제, 제기직사제,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문제 11. 소일 레일링과 어스 앙카. 소일 레일링에는 흙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장제를 천공해서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정시킨 다음에 흙과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게끔 해서 붕괴를 방지하는 거예요. 시공도 간단하고 좁은 장소 가능하고요. 장비도 소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종류는 드라이브 네일, 부식 방지용 네일, 그라우트 네일이 있어요. 그라우트 네일이 제일 많이 쓰고요. 시공 순서는 굴착, 쇼크리트, 천공, 네일 삽입하고 그라우팅 했으니까 양생을 하잖아요. 인장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일 장착을 하고 제일 표면에 와이어 메시, 그 다음에 쇼크리트 2차를 하고 그 다음에 2단 굴착을 합니다. 1단 굴착을 했죠. 그 다음에 2단 또 굴착을 하죠. 3단 굴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시공시 유의사항 굴착은 1에서 2m. 쇼크리트에는 극결제가 있어요. 눈 같은 데 튀기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천공, 각도 유지하고요. 공벽 붕괴하고. 공벽 붕괴는 우리가 뭡니까? 드릴 비트 같은 게 들어가다가 제밍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비트가 그냥 박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천공 간격 준수. 그라우팅은 4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공기도 짧고요. 소일 레일링과 다르게 이것은 띠장이 있어요. 띠장 H빔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여기다 대자를 걸치고 천공을 해서 그 다음에 강연선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자유단과 정착단이 있어요. 정착단에는 그라우팅이 돼요. 패커로 해가지고 그라우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합니다. 지지 방식에는 마지복이 있어요. 마찰력, 지압형, 복합형이 있어요. 특징 같은 경우 작업 공간 넓을 때 우리가 흙막이를 할 때 이렇게 넓어야 되는 경우는 가시설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좁은 곳에는 가시설제라든가 띠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서도 이렇게 넓은 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런 식으로 박아야 됩니다. 받다 보면 어떻게 돼? 주위의 집안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하철하고도 간섭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건물하고 간섭될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모든 그림에서 글은 나옵니다. 그래서 넓은 곳, 또 기계화 시공으로 해서 공기도 감소되고 가설재가 줄어들잖아요. 경사지 가능하고 그 다음 쭉 보시면 지주,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남의 건축 밑으로 해가지고 이걸 박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적 구조에 영향이 있고 지하 매설물, 가스관이라든가 이런데 가스관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발 사고 나겠죠. 안 됩니다. 그 다음 누수 주의해야 됩니다. 시공 순서는 천공, 인장제 삽입, 그라우팅, 양생, 긴장, 소일 레일링과 비슷합니다. 여하튼 시공시 녹이라든가 이물질, 강연선에 막 녹이 묻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부착력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저하됩니다. 정착 길이는 3m 이상, 최종적으로 정착 길이는 3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앙카 설치각은 20에서 30도. 그 다음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 인발시 너무 땡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균열 나고 그냥 빠져버려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12번 추락재 방지시설 종류 수직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여하튼 추락 방지망은 뭡니까? 방망이 있어요. 방, 그물코,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용사, 재봉사, 시험용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망사 신품 인장 강도 폐기와
신품, 이건 신품이죠. 가로는 폐기입니다. 지금 폐기 구분해 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설치 기준이에요. 여기 그림이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H1 0.75L이에요. 밑에다가 금을 하고 그 다음에 0.85L, 0.25L, 2분의 1L, 6분의 1L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좋아가지고 매 시험마다 꼭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 그랬어요.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설치 시에는 원칙적으로 2단이에요. 상부 10 곱하기 10, 하단 2.5 곱하기 2.5. 그래 그러고 중앙부는 크레인으로 들고 양단 보조 로프 펴가지고 인력으로 네 군데 모퉁이를 잡죠. 그래가지고 들어 올려야 됩니다. 클램프로 또 고정을 하고요. 정기 시험을 합니다. 문제 13. 가설 구조물의 설계 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토목 건축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또 전문가와 가설 구조물의 종류. 가설 구조물은 뭡니까? 동발이부터 비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스템 비계, 그다음 흙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붕괴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설계 변경 요청 대상은 높이 31m 이상의 비계, 그다음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발이, 그다음에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범위는 건축 구조 기술사, 토목 구조 기술사, 토질 기초 기술사, 건설 기계 기술사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자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1교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